네, 안녕하세요. 리플입니다. 오늘은 그 암호화폐를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개인 지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니모닉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니모닉에 대해서 이게 과연 안전한지 뭐 의심이나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코인은 이제 거래소에 있으면 엄연히 따져서 내 거가 아닌 겁니다. 암호화폐 체계상 거래소의 코인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예치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하지만 저처럼 이제 장기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것도 조금은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 단타 형태의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거래소에 보관하는 것이 아직은 우리나라 법률상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 월렛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 개인 월렛을 보관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관 또는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니모닉 복구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은 마음에 니모닉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니모닉은요, 그 기억술에서 비롯된 단어인데 복잡한 코드를 기억하거나 인지하기 좋게 12개에서 24개로 구성된 단어로 만들어진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단어로 만들어서 보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지갑을 만들 때 니모닉을 꼭 저장을 하는데요. 그 과정을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이더 월렛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첫 번째는 이제 앱, 그 스마트폰에서 활용하는 앱 월렛을 만들 것이냐, 두 번째는 이제 키스토어 파일을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니모닉 단어를 가지고 이제 복구 코드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모바일은 제쳐두고 키스토어 파일은 여기도 지금 이제 추천하지 않는다고 써 있지만, 키스토어 파일은 복잡한 코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형태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파일은 컴퓨터상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탈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키스토어 파일로 보존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보통은 우리가 지갑을 생성할 때 이제 니모닉 복구 코드를 통해서 지갑을 생성하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영어 단어가 12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됐고, 이게 이제 하나의 키가 되는 겁니다. 내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보안에 관해서 설명드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2단어보다는 24개의 단어로 조금 더 보안성을 높이고, 되도록이면 엑스트라 워드, 그러니까 이게 그 보조적인 비밀 수단,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단어를 통해서 복구 단어를, 남들이 내 비밀 키를 누군가가 만들 가능성을 불안해 하신다면 나만의 단어를 통해서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요거를 바로 이제 니모닉이라고 합니다. 이제 니모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뭐 24개의 단어인데 이거 누군가가 우연히 맞추다 보면 내 비밀 키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어떤 개발자도 아니고 암호학자도 아니고 수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지극히 일반인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 그 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제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일반인 입장에서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갑을 만들 때는 이제 니모닉 프레이즈를 생성을 해서 내 지갑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엑스트라 워드를 사용한다고 옵셔널을 체크를 하면 이제 저만의 어떤 비밀번호를 뭐 이런 식으로 눌러서 얘를 프린트를 하거나 이제 받아 적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받아 적었던 부분을 다시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웹페이지 상에서 지갑을 생성하는 과정이지만 모바일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모닉은 대부분 모바일 월렛들도 니모닉을 저장하라고 대부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모닉을 보여주고 그 니모닉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적어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해야 되며 또 내가 이걸 잃어버렸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또 이 니모닉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투자하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직접 제가 여기서 생성을 마무리 짓진 않고요.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니모닉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왜 우리가 개인 월렛을 써야 되느냐 제가 추천을 드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무슨 뭐 거래소의 해킹 사태에 대한 이슈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예치를 해두었던 투자자들의 돈이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캐나다의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가 인도 여행 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그 해당 거래소에 투자되었던 약 1,700억 원에 달하는 우리 투자자들의 코인을 찾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거래소 대표가 사망을 한 건지 실종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한 수사를 FBI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킹을 당했다는 거래소들도 이게 정말 해킹인 건지 주작인 건지 우리 투자자들은 그냥 뉴스만 접하고 그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찾을 수 없는 상황들을 보면 좀 답답하기만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거래를 할 때가 아니라면 개인 지갑에 코인을 보관해 두는 것이 내가 보안에 대한 인식만 무장을 한다면 더 안전하게 이 코인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마음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모닉이 뭐냐면요. 그 내 코인을 지킬 수 있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내 코인들의 어떤 개인 키, 그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공개 키 이런 모든 키들을 재생성해낼 수 있는 이제 씨앗 키입니다. 이게 근본이 되는 키이기 때문에 이 키를 꼭 보관해 놓으셔야 되고요. 지갑을 생성할 때도 이 키를 가장 중요하게 꼭 적어두고 저장해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로 지금 그려놨는데 이해를 하면서 자꾸 그리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긴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 마이이더 월렛에서 생성하는 과정처럼 대부분의 월렛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거를 잘 표현해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우리가 지갑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코드가 키값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렇게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유명하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샘플 삼아서 이걸 가지고 그려놨는데요. 이 코드를 가지고 사이트에서 입력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빕39 그러니까 이 빕39이라는 것이 그 단어의 사전입니다. 2048개의 여기 보시면 0번부터 2047개 그러니까 총 2048개의 영어 단어들이 있고 이 중에서 12개의 단어를 12개에서 제가 아까 12개에서 24개의 단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샘플은 12개로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단어를 이안 콜먼이라는 이분이 만든 사이트에다가 이 빕39 그 니모닉 단어 12단어를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단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단어죠. 이렇게 입력하면 아래에 이렇게 그 시드 키, 이게 이제 씨앗 키거든요.
이 시드 키, 이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 시아 키입니다. 이 시아 키를 가지고 뭐 비트코인 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코인들의 키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아 키 결국은 이제 똑같습니다. 이 니모닉 키와 시아 키 요걸 만들게 되는 건데요. 이 그 토대가 되는 근본이 되는 이제 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엔트로피 디테일이라고 있습니다. 쇼 엔트로피 디테일을 눌러 보시면 이 키가 어떻게 생성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러스트레이트에 설명을 해놓은 걸 보면 이 비트코인 키는 기본적으로 이 엔트로피 랜덤 숫자 랜덤 코드에서 시작합니다. 이 코드는 지금 32바이트의 코드입니다. 랜덤 코드입니다. 그냥 컴퓨터가 무작위로 생성해낸 겁니다. 그걸 이제 엔트로피라고 표현하는데 이 난수를 생성한다고 하죠. 이 난수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6진수 코드고요. 그런데 지금 엔트로피가 랜덤 코드가 생성되고 이 코드를 한 글자씩 끊어서 2진수의 코드로 만듭니다. 2진수의 코드로 만드는데 한번 보시죠. 이 지금 F가 2진수 코드로 변환되면 1111이 되는 거고 이 숫자 3이 2진수 코드로 표현되면 001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가 010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가 101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16진수의 코드를 2진수로 나누는 겁니다. 2진수로 나눠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색깔은 4개씩 4글자씩 나누려고 제가 색깔을 분리해 놓은 거고요. 이 띄어쓰기 해놓은 것도 일부러 제가 나눠놓은 건데 이건 아래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글자씩 나누면 16진수의 코드를 2진수로 변환을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2진수로 변환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지금 32바이트를 변환을 다 해놓으면 여기까지 이게 지금 한 글자가 1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글자를 1비트라고 표현하는데 그 엔트로피 코드를 2진수로 변환했을 때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128비트거든요. 그러니까 128개의 글자가 생성이 되는 거죠. 2진수의 글자가 생성이 되고 요 뒤에는 이제 체크썸을 넣는다고 하는데요. 이 2진수로 변환을 해서 맨 뒤에는 체크썸을 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체크썸이라는 것은 SHA-256이라는 해시, 그러니까 해시가 뭐냐면 비밀번호를 섞어주는 겁니다. 섞어줘서 전혀 그 원래 숫자가 뭐였는지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주는 걸 해시라고 하거든요. 이 해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SHA-256이라는 알고리즘에 해시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엔트로피 코드를 가지고 SHA-256에 해시를 하게 된 값의 맨 앞에 4비트를 맨 뒤에다가 추가한다. 이제 이 내용인데요. 이걸 제가 그 인터넷 변환 사이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엔트로피 코드를 아까 그 이안 콜먼의 사이트에 보면 이 그 니모닉을 넣었을 때 요 엔트로피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여기 보시면 똑같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F34B32 뭐 이렇게 가잖아요. F34B32 뭐 256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니모닉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 컴퓨터 계산에 의해서 엔트로피 코드가 생성이 된 것이고요. 이 엔트로피 코드를 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진수를 변환했을 때 이 값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값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체크썸이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 이 엔트로피 코드를 SHA-256이라는 해시 함수를 써서 해시를 했을 때 한번 해볼까요?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엔트로피 SHA-256 변환기 온라인 해시 펑션이라고 써있죠. 여기다가 엔트로피 코드를 넣어보면 인풋 타입을 헥스로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 코드에서 SHA-256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코드를 새로 섞어서 만들어 놨는데 이 코드를 보면 이 코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출할 수가 없는 코드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코드가 생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비밀번호, 우리가 온라인 비밀번호를 활용할 때도 사용되는 방식인데, 이 코드로 이 코드가 생성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똑같은 코드면 이 똑같은 해시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코드가 생성된 거에서 그냥 이걸 다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 해시값을 그 해시된 그 16진수를 다시 바이너리로 변환을 했을 때 한번 해볼게요. 컨버트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값이. 그럼 11000110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있는 맨 앞에 4비트를 바이너리 체크섬이라고 지금 돼 있죠. 똑같죠. 제가 해보면 맨 앞에 있는 해시된 값의 맨 앞에 바이너리 4비트 1100이 체크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체크섬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정상인지를 이 체크섬에서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가 없나.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니모닉이 순서가 바뀌었거나 뭔가 잘못됐으면 이 해시값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이 해시값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하나만 더 들어가도 해시값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만 넣었는데도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겨도 해시값은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규칙성이 전혀 없는 값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똑같은 코드면 똑같은 해시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시값에서 나온 이 해시값을 가지고 다시 이진수로 변환했을 때 나온 맨 앞자리 4비트를 맨 뒤에 바이너리 값 맨 뒤에다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해시에서 나온 값의 맨 앞자리가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코드가 맞아야 이 앞에 코드도 맞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앞에 걸 검사하는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일러스트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게 지금 체크섬으로 붙인 거죠. 그러면 128비트 128글자였는데 4글자를 체크섬으로 붙였기 때문에 132비트가 되는 겁니다. 132비트가 됐는데 이 132비트를 밑에다 지금 일렬로 나열하는 거거든요. 132비트를 다시 11자리씩 끊어가지고 11자리씩 끊거든요. 11자리씩 끊으면 132 나누기 11 하면 이제 12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 전체 코드가 이진수로 생성된 이 코드가 체크섬이 맨 뒤에 4자리가 붙어서 132비트가 됐고, 이 132비트를 다시 11글자씩 나눠서 12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니모닉 단어가 12개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앞에 11자리까지 끊었죠. 제가 마디를 좀 뒀죠. 11자리까지 끊어서 이 바이너리 이진수를 복사를 하고, 제가 또 다시 온라인 변환기에서 여기로 들어가서 바이너리를 집어넣으면 1946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러면 1946 여기 써 있죠. 워드 인덱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바이너리 코드 체크섬까지 포함된 132비트의 바이너리 코드를 가지고 11글자씩 묶어서 숫자로 변환했을 때 요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12개. 그럼 이 숫자를 똑같죠? 1946 똑같습니다. 그러면 1946이 뭐냐? 니모닉 코드, 니모닉 사전에서 1946번째의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쭉 2048개를 붙여넣기 해놨는데요.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946번째 단어는 여기 써 있죠. 바이어블이 지금 제 니모닉 단어의 첫 번째 단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되겠습니다. 똑같죠? 그럼 두 번째 것도 검색해 볼까요? 719번째의 니모닉 단어가 뭔지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719. 그러면 fly 똑같습니다. 맞아, 하나 더 해볼까요? 이제 과정이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1098번째
1900 네. 매러 똑같죠?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1720번째가 뭐냐? 네, 스트라이크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12개의 단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엔트로피 코드를 바이너리로 변환하고 이 엔트로피 코드를 SHA-256이라는 해시 함수를 가지고 섞어서 만들어낸 코드의 맨 앞자리 이진수 코드를 체크썸이라고 하고요. 이 체크썸을 바이너리 코드의 맨 뒤에다 붙여 넣고요. 총 132비트의 바이너리 코드를 가지고 11자리씩 나눠서 숫자로 변형을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좀 공식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숫자로 하나만 더 바꿔볼까요? 요 뒤에 두 번째 거 한번 바꿔볼게요. 두 번째 거 바꾸면 719번째 니모닉 719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러면 똑같죠. 719라는 숫자를 그 단어 사전에 대입해서 단어를 추출해낸 게 바로 이 12개의 단어인 겁니다. 네, 이렇게 12개의 단어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단어를 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 로우 바이너리랑 그 다음에 엔트로피 코드랑 그 다음에 이 니모닉 단어 12개는 서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볼게요. 다른 이제 웹사이트인데 제가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이 단어를 다른 웹사이트에다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니모닉을 넣게 되면 스스로 계산이 돼서 나왔죠. 나왔는데 지금 보면 엔트로피는 여기는 이진수로 표현을 해놨어요. 엔트로피는 1111 0011 0100 1111 0011 0100 똑같죠? 네,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함수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크썸도 똑같습니다. 체크썸도 다른 웹사이트에서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진수 코드만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럼 이 사이트를 다 지우고 새로 고침 한번 하고 여기선 지금 엔트로피 이진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요거를 여기서 이 이진수의 엔트로피 코드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넣게 되면 이렇게 제 띄어쓰기를 다 붙여 쓰기를 했더니 아까와 똑같이 지금 이진수만 넣었는데도 체크썸과 니모닉 단어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시드 이렇게 시드라고 나왔죠. 93FB 똑같을 겁니다. 여기 이제 빕39 시드는 93FB9D28로 시작되는 이 시드 값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죠? 이거 보시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지금 이 사이트에서는 지금 이 엔트로피 값이 16진수의 엔트로피 값을 쓰는 거고요. 이 사이트에서는 2진수의 엔트로피 값을 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6진수의 엔트로피 값이 있던 니모닉을 만들 수 있고 니모닉이 있으면 똑같이 이 값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값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지금 시드 키를 만들었는데 그럼 볼게요. 이 시드 키를 새로 고침을 하고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으면 니모닉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니모닉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 시드 키는 니모닉 단어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시드 키만 가지고 니모닉 단어랑 그 엔트로피 코드, 이진수 코드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드 키를 가지고는 위에 코드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다시 니모닉 단어를 넣으니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엔트로피, 쇼 엔트로피를 보면 똑같은 값들이 지금 다시 만들어졌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다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시드 값을 가지고 이제 각 코인별 이제 주소, 이제 각 코인별 주소와 그다음에 퍼블릭 키, 이제 프라이빗 키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밑에는 제가 다음에 또 찍을 기회가 있으면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니모닉과 솔트는 아까 마이도 월렛에서 제가 옵셔널로 설정하라고 했던 추가적인 비밀번호, 개인적인 비밀번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니모닉과 솔트를 합쳐서 pbkdf2라는 함수를 가지고 다시 또 해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섞는 겁니다. 이 코드를 섞어서 2048의 해시,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섞는 거죠. 계속 섞어서 만들어진 키가 이 시드 키입니다. 코인별 그 주소와 개인 키의 퍼블릭 키를 만들 수 있는 시드 키가 만들어졌다. 예, 니모닉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 니모닉이 과연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2048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24개의 단어를 쓰는데 체크섬을 빼면 23번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2048의 23승, 그러니까 2048을 23번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2048개의 23승을 제가 계산기로 다시 또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계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48개의 23곱은, 그쵸? 23곱은 뭐냐 계산을 해보면 이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수치가 나오고, 제가 여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려놨는데 2048개를 23번 곱하면 이 수치가 나오는데, 이 과학적 숫자 표기를 다시 또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 숫자 표기를 찾아가지고 아예 그냥 0을 다 표현해봐라 했더니 리얼 넘버가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 숫자를 제가 일러스트레이터에다가 이렇게 넣어둔 거거든요. 이걸 읽느라고 제가 엄청 많이 검색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그 불교에서 쓰는 이 그 무량대수라는 그 수의 단위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불교에서는 가장 큰 수의 단위로 불리고 있는 게 무량대수입니다. 천무량대수가 가장 큰 단위로 불리는데, 제가 억지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억 4,474만 무량대수. 그러니까 공이 지금 뭐 셀 수도 없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읽었긴 하지만 이게 맞게 읽은 건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말 지구에서 바늘찾기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48개의 단어 중 24개의 단어만 뽑아서 내가 그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만큼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를 무한 대입, 해킹 뭐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브루트 포스라고 하는데, 무한 대입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24개의 단어를 유추하려면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표현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우리가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를 맞추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처음 들었을 때 그거 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것만 봐도 경우의 수가 814만 5,06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814만 5,060개도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벼락 맞을 확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숫자와 이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니모닉을 무작위 대입을 통해서 니모닉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다. 해커들은 그 시간이면 차라리 로또 복권을 사서 1등을 노리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해커들은 사실은 니모닉 코드를 유추해내려고 하진 않습니다.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해커들은 어떤 방법을 쓰죠? 니모닉 코드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월렛 소유자들의 개인 키를 탈취하는 방법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해커들은 키를 탈취하려고 노력하지 이렇게 무작위 대입을 통해서 니모닉을 추출하려고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저도 수학자도 아니고 프로그래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일반인 입장에서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니모닉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해커들한테 니모닉을 탈취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핫 월렛, 콜드 월렛 그러잖아요. 인터넷에 연결된 핫 월렛에 저장하지 마시고 콜드 월렛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누군가가 침투해서 탈취할 가능성조차도 없애버리고, 우리가 직접 개인이 소유하는 월렛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아직 초보 유튜버라서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응원 좀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 니모닉 코드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지난번 원래 리뷰를 하는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니모닉 복구 단어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